그 문제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태블릿 PC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지금이 막 붙어 있어요. 먼저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이 정철승 변호사 변희재 책 읽어보니 태블릿 조작 증거 병배, 이 아주 뭐 이 진보 쪽이 유명한 변호사인데, 박근혜 탄핵에 기폭제가 됐던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최순실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님에도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했다 주장해온 변희재 민대출공문의 폭로. 이 책을 증정받고 읽기 시작했다. 목차만 훑어봐도 최순실 태블릿 PC가 조작된 증거라는 사실이 명백한 듯하다. 그동안 윤석열 한동훈이 변희재 고문에게 쥐죽은 듯 조용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윤석열은 탄핵된 후 본의 아니게 슬 끊고 살 빠지게 될 것 같다. 탄핵돼서 감옥에 갔을 때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땐 윤석열은 오사카로 도망갑니다. 오사카로 도망가서 아마 술독에 빠질 거예요. 술독에 빠질 거예요. 나라가 여생 동안 재워주고 먹여주고가 아니고 아마 일본이 윤석열에게 이 간첩질을 시키면서 평생 먹여 살려주겠죠. 우리는 그렇게 되면요. 윤석열이를 제거해버려야 돼요. 정철수 변호사하고 저하고 최근에 만났죠. 만났습니다. 이게 여기서 우리 이 김기태 변호사, 미국 변호사하고 안진걸 소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는데 페북에서 정철수 변호사가 제가 이 세월호 폭식 투쟁을 주도했다라고 잘못 알고 계셔서 제가 이제 기사로 입증을 했죠. 저하게 비판적인 경향신문 기사에서 제가 폭식 투쟁에 대해서 자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쪽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입증이 돼서 이제 만났었고, 또 정청수 변호사는 또 이제 이 성폭력으로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잘못 설명하면은 이거 이 성폭력 특별법에 의해서 제가 이 피해자 신분 노출될 수가 있어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근데 다만 제가 이 얘기는 해주고 싶은 게 정청수 변호사가 여자 후배 변호사를 옆에 놓고 가슴을 툭툭 찌르는 듯 성추행했다 이런 기사가 나가면은 저 같은 사람은 정철수 변호사는 진보에서 활동한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랫동안 진보 운동권에서 같이 활동한 민변이나 이런 여자 후배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이고 저 운동권 놈들 또 술 처먹고 여자 건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사가 그런 식으로 나갔어. 정철수 변호사에 대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 변호사는 진보 쪽 변호사가 아니라 전광훈의 오른팔 변호사예요. 전광훈의 오른팔 변호사. 그리고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정광훈의 오른팔 변호사로. 이게 당연히 정철수 변호사도 알지요. 이 사람이 정광훈의 오른팔이라는 거를. 그러면 진보 쪽 변호사가 전광훈의 오른팔 여 변호사를 처음 만나가지고 가슴을 만진다? 글쎄,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사건은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막 연합뉴스니 그 기사를 보면은 마치 민변에 가까운 여자 운동권 후배를 성추행한 것처럼 돼 있지만 그건 전혀 사실 아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른바 적진의 전광훈 오른팔 여자 변호사를 성추행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석하기는 각자 나름이지만은 상황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정청승 변호사가 이 책을 읽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도와줄 게 생겨버렸는데, 자, 제가 많이 얘기했던 정민영 변호사, 윤석열 한동훈과 같이 특검제 4팀이 있었지만은 검사 출신이 아니라 한겨레 신문과 참여연대 출신의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해야 된다 제가 많이 주장을 했었고, 정민영 변호사의 수사 보고서는 조작됐다, 위조됐다. 그러니까 정민영 변호사는 나도 모르게 위조됐다. 요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1년 동안 지금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한동훈과 함께 선배 소송을 넣었을 때 윤석열 한동훈은 로펌을 섭외해서 말도 안 되는 자동으로 켜졌다 이런 헛소리 해놨는데 정민영 변호사는 아직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고 있다가 다음 주에 이제 이 목요일 날 첫 공판이 있는데 정 변호사는 민변 출신 있는 변호사는 3명을 섭외해버렸습니다. 물론 덕수의 민변 출신들이 많긴 한데 덕수가 거의 30-4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있는 대형 로펌이기 때문에 민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민변 아닌 사람 천지야. 근데 지금 이 섭외한 변호사가 김형태 변호사라고, 이 사람은 단순한 민변이 아니라 민변의 수장급이에요, 수장급. 민변 초기에 민변을 창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영태 덕수 대표 변호사가 들어오고 박용범 이대호 이 젊은 민변 변호사들인데 제가 이 사람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 안 되지만 저도 당연히 누군지는 알죠. 이 김영태 변호사. 그러니까 저쪽 진보 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고영주라든지 차기환을 알듯이 저도 저쪽 진보 쪽에 있는 김영태라는 사람은 내가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정민영의 변호사로 들어오는데 1988년 민주화, 그러니까 민변의 창립 멤버란 말이에요. 거기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참여연대, 박문진 이사, 용산 참사, 광우병 소송 등 굴직된 사건 한마디로 완벽한 진보 운동권 변호사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원로 변호사죠. 원로급. 최근에는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화영 전 경기부사의 변호를 맡았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이화영 변호인이 막 그 와이프하고 싸움 나고 그럴 때 그 주도했던 변호사에서 막 조중동 사설에 한 민변 변호사의 이상한 행태에서 사설이 막 깔렸을 정도로 이재명 쪽에서 윤석열의 검찰하고 지금 정면으로 싸우는 변호사거든요. 김영태 변호사가. 나머지 친구들은 젊은 민변 변호사고. 자, 박용범 변호사도 2020년부터 민변 노동위 위원 활동했고, 이대호 변호사는 민원연의 법률 대리인. 진보 운동권 변호사 3명을 지금 라인업을 짰습니다. 자, 이 정민영 변호사는 참여연대에 있을 때 2014년 유성 간첩조작 사건 때 검찰이 사건을 날조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집회도 했었고 그 사진도 그냥 남아있고. 근데 지금 이 태블릿 조작 사건에는 이른바 공범으로 지금 찍혀 있는 상황이죠. 반대로 윤석열 한동훈은 어떻게 하고 있냐? 친윤노법 법무법인 율우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대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김건희를 대리하는 한마디로 친윤석열 어용노법이죠. 그러니까 덕수는 윤석열 정권과 싸우고 있는 노법이고 이 유루는 윤석열 정권에 빌붙어 있는 노법인데 같은 사건, 같은 태블릿 조작 사건에서 검사 내놈은 율우로 하고 있고 애초에 한결의 참여연대 출신의 정민영만 민변 출신의 운동권으로 깔았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김형태 변호사는 변호사 업계에서도 원로기 때문에 저쪽에 유루보다도 나이가 훨씬 일 겁니다. 그럼 김형태 변호사가 나와서 윤석열 한동훈의 이 태블릿 조작날조 범죄를 은폐하는데 가담을 할 거냐? 제 상식으로는 만약에 정민영이 끝까지 윤석열과 한 배를 타고 이 태블릿 조작 사건을 은폐하는 대로 간다 했으면은 제 상식으로는 김형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맡았을 리가 없어요. 평생을 그게 뭐 잘했든 못했든 평생을 거의 40년을 진보운동 진영에 일했던 사람이 지금 이제 윤석열이 거의 목숨이 떨어진 상황까지 왔잖아요. 이 촛불 태극기 연합이 열심히 하고 뭐 하는 등등 해서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지금 뭐 대부분 윤석열 쫓아내자가 대부분 촛불 시민들이고 민주당 지지자가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그쪽의 원로인 김영태 변호사가 구태여 이 사건에 들어와서 윤석열 한동훈을 변호하겠다. 이건 뭐 그분의 아마 그 일생 자체가 다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려고 들어왔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왜 들어왔냐? 현재 제 추론은 다른 놈들 윤석열 한동훈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죠. 물론 윤석열이는 아이고 우리 한동훈이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망갈 수 있겠지만은 한동훈은 장시호가 다 알아서 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죠. 누가 믿습니까? 근데 정민영 변호사는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서의 개입하는 사건은 1월 5일자에 수사보고서 넣은 거밖에 없는데 그 수사보고서가 위조가 된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에는 전부 다 최소한 게 아니라는 증거들을 쫙 깔아놓고 결론만 갑자기 고로 최소한 게 맞다라는 황당한 수사보고서여서 우리가 볼 때는 정민영 변호사가 그냥 스트레이트성으로 이렇게 정리해놓은 보고서를 사후에 윤석열 한동훈이가 위조해서 결론을 갖다 박아 나온 그런 위조 보고서가 아니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 김형태 변호사와 민변 변호사들이 이 정민영을 변호하기 위해서 위조 당했다. 이건
수사 보고서를 도용당했다. 이런 증언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냐. 그러려면은 민변적 변호사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기자회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그림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위조된 수사 보고서를 정민영이가 직접 쓴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다가는요. 저한테 1초 만에 논파당해요. 1초 만에. 아니 논파가 아니라 그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우리 미디어시에도 기사가 상세히 올라가 있었고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메일 호호정이라는 네이버 이메일이 있는데 그거는 명백히 최서원의 비서 거고 우리가 그 비서의 자수서까지 받았어요. 이거 자기 거라고. 근데 그렇게 적혀 있어. 본문에는 호호정 이메일은 최서원의 비서 걸로 확인됐음. 이게 적혀 있는데 결론에다가 이 이메일은 최서원이 썼던 걸로 결론 내립니다. 이게 국어만 알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게 알기 때문에 김형태 변호사가 들어와서 이걸 변호를 하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럼 김형태 변호사는 그냥 인생 끝날 겁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그래서 김형태 변호사가 들어와서 이거는 우리 피고가 위조당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주장하면 이제 이 게임은 끝난 거죠. 이제 태블릿 조작은 완전히 끝난 거죠. 민변의 거의 최원로급 변호사가 들어와서 같은 특검 수사관의 보고서까지 위조를 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지금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10월 9일날 첫 공판인데 제 예상이면 그날 끝나는 거고 혹시라도 이 김영태 변호사, 이 덕수의 민변 변호사를 잘못 계산해서 한번 이거를 은폐하려고 덤비는 순간에 그냥 초전박살입니다. 초전박살. 이건 싸움이 안 돼요. 이건. 제가 그래서 내일쯤 성명서를 써서 쫙 돌리고 덕수에다가 싹 뿌려버릴까. 이거 딴 생각하지 말고 정민영이 자백만 받아와라 당장. 그리고 그 뒤에 정민영이 1년 동안 침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알아서 변호해야 되는 거죠. 제가 더 문제 안 삼을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이 민변으로 넘어가면서 민변에서 마무리를 해버리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11월 9일 날 첫 공판이고 11월 10일 날은 제1 JTBC 보도 태블릿 PC의 계약서 위조 공판이 선고가 있기 때문에 그 선고로도 또 끝나는 거고 이 정도로 지금 이 태블릿 PC는 이제 완전히 막판에 와서 11월 달에 다 터지고요. 이 9월 이제 9일 10일 날 이제 일본의 취재 기자들이 들어오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언론 보도를 다 뒤로 미룬 게 9일 10일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다 받아보고 이제 언론 보도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국내외 언론들이 다 보도가 들어올 겁니다. 그럼 끝난 거죠, 이거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이준석, 윤석열 문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통령인데 윤 대통령은 스타 검사 출신이고 최고 권력층을 처벌하고 저인망식으로 수사했다. 부패한 아들이 있었지만 책임이 연좌되지 않았던 김영삼, 김대중. 다만 본인에게 형사 책임이 져지지 않았던 노무현, 이명박. 근데 왜 박근혜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로 엮어 엄중한 실언을 겪었냐. 야, 아주 이 민감한 부분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이상하잖아요. 김대중의 그 사몽비리 세 아들이 죄다 뇌물 처먹은 거는 왜 김대중은 처벌 안 받고 김영삼도 친아들이 처먹은 거 처벌 안 받고 노무현이 형이 처먹은 거 처벌 안 받고 이명박이 형이 처벌한 거 처벌 안 받았는데 왜 유독 박근혜는 최순실이가 먹은 돈을 공범으로 뇌물죄로 처벌받았냐. 이걸 경제공동체로 엮은 놈이 누구냐.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경제공동체와 누가 가깝습니까? 아들이 가깝습니까? 그럼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공동체라는 증거가 있었냐? 없어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습니다. 이게 경제공동체가 되려면요 한 통장을 박근혜와 최순실이 같이 썼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왜?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최순실은 압구정동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그 압구정동에 빌딩을 올려가지고 한 300억대 자산가가 된 거고
박근혜는 솔직히 얘기해서 호루라기 하나만 불면은 기부금 후원금 갖다 낸 사람들이 전국에 깔려있는 사람이어서 평생 돈 걱정하지 않은 사람이고, 더군다나 자기 남동생이 천억대 기업의 오너이자 CEO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박정희 대통령 딸이라면은 자기 전 재산도 갖다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수천 명 깔려있는 사람이고, 돈을 나눠서 해먹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둘 다 돈이 부족하지가 않은 사람들이에요, 둘이. 근데 뭘 둘이 해먹습니까? 해먹기는. 그래서 처음에 이 윤석열 이놈이 박근혜 삼성동 집을 최순실이 대신 사준 것처럼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박근혜가 돈을 냈어. 박근혜가 돈을 냈어. 최순실한테 박근혜가 돈을 얻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 사이인데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독일에서 탄 말을 박근혜가 받은 뇌물이라고 조작을 해놓은 놈이 윤석열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지금 이준석 얘기인데, 과거 자신이 화려한 수사를 위해 좁혀놓은 그물코가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 이것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 방어적인 자세다. 만약 사실이라면 처가와 대통령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왜? 최서원과 박근혜가 경제공동체라 했는데 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김건희와 지능 공동체가 아니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 그리고 이 부부 사이는 경제공동체가 성립된다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니 윤석열이가 얼마나 이 겁을 먹겠냐. 자기가 마구잡이 조작으로 잡아놓은 사람들이 계속 딱 튀어나오고 있는데 지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로 이거 가지고 이제 윤석열이 지금 겁먹고 있다고 쭉쭉 쓰고 있는데,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모두 본인보다 보수 진영에서 활동한 이력이 길고 깊은 상황에 느낀 두려움. 여기서 이준석 너는 빼야 되지 않냐? 유승민도 빼야 되고 내가 볼 때. 나경원도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고 그중에 이준석이는 쫄래쫄래 늦게 들어왔고, 진짜 보수에서 아스팔트 사회 바닥에서 있는 사람들 천지잖아. 최대집부터 신혜식, 전광훈, 그런 사람들 볼 때 이준석이가 보수라 그러면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 근데 이준석은 윤석열에 비해서는 자기가 진짜 보수의 원류라고 주장을 해요. 원래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느낄 법한 많은 두려움을 언급했지만,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빠져있다. 지금 국가를 망치고 있는 두려움은 빠져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지금 경제 문제 뭐 터지고 더 터져 나오면은 뭐 끝나는데, 여기서 사실 또 윤석열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계속 지금 밀고 가지 않습니까? 이 태블릿 PC 조작 사건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벌벌 떨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이의 이 수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얘기했을 때, 저건 지금 대부분 박근혜 탄핵을 건드린 건데, 사실은 여기에 이준석이가 지금 여기 태블릿 PC를 한 줄 집어넣었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윤석열이가 탄핵 때 수사를 정말 조작 날조했다고 막 다 갖다 쓴 거고, 지금 범죄자가 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까지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래 놓고 지금 이 결론이 문제인데, 결론이 뭐냐, 똑바로 하자. 윤 대통령이 불안을 벗어던지고 시대의 과제를 짚어내면서 똑바로 해보자,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에 두려움을 싣고 우리 해보자. 난 이 글을 보고 참 역시 이준석답게 썼구나. 역겨운 협박과 거래용으로 쓴 거구나. 이 중간까지 이 얘기는요, 윤석열이 완전 범죄자야, 범죄자. 남을 막 누명 씌워서 잡아 넣었는데, 지는 이명박 박근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짓을 저질렀어. 이놈은 범죄자야. 범죄자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놈을 때려 부수자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잘해보자. 이건 뭡니까? 이준석이가 나에게 당권을 주면은 내가 고려해보지만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너는 탄핵 조작 수사 넌 그걸로 죽어. 태블릿 이거 든 거랑 똑같아.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너 태블릿 조작했잖아. 너 죽어. 이제 협박을 한 겁니다. 윤석열이를. 그 정도로 이제 이 이준석은 윤석열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얘 성접대 무고죄 걸려가지고 그때 한 몇 개월 동안 입도 못 열었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이준석은 지금 겁이 없어졌다. 첫째는 윤석열의 지지율 폭락이고, 총선 때 이 비전 없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준석도 알고 있듯이 태블릿 PC가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제 끝났구나 해서 마음 놓고 일간지 칼럼에다가 윤석열을 박살을 내놨는데, 이런 정도로 대통령을 너 범죄자라고 찍어 놓았으면 이준석은 탈당을 해야 되죠. 탈당하고 윤석열 퇴진을 외쳐야 되는데 오히려 거래를 치고 있고, 더 웃긴 거는 이런 정도 칼럼이 나갔으면 지금 이준석이를 출당을 시켜야 돼요. 근데 오히려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런 행태가, 제가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을 때려 죽이자고 얘기해도 고소장 하나 내지 못하는 그 빌빌거리는 놈들이 이제 이준석에게도 빌빌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얼마 전에 왜 자기만 괴롭히고 왜 변희재 못 괴롭히냐, 이제 얘가 안 거야. 아, 윤석열이 요거 탄핵 조작만 치면 이제 꼼짝 못 하는구나. 이제 윤석열의 약점은 안 거잖아요. 이 격투 경기에서도요, 엄청나게 세 보이는 놈이요, 한 번 약점 노출되면요, 그냥 두들겨 맞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제 윤석열이는 병신이구나. 얘는 태블릿 탄핵 조작만 치면 그냥 병신이구나. 그러니까 박근혜 만나러 간다고 질질질 쫄래쫄래 뛰어와가지고 사우디에서 바로 그 짓거리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는 또 그거 이용해가지고 한번 광팔아 보려는 거고, 그걸 보고 윤석열은 딱 본 거야. 얘 곰탱이 약점이잖아 했다. 근데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놈이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이니까 끝내야 되는 거지. 나쁜 놈이라는 약점을 주고 너 내 거 내놔. 이건 더러운 놈들이야, 더러운. 이준석이나 박근혜나 둘 다 똑같이 더러운 놈들인 겁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야. 자, 박근혜, 최소원. 최소원이 오늘 이 여러 곳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 신백훈 씨부터 조우석 씨, 다 정통 태극기 보수들이죠. 조우석 씨는 변절했고 신백훈 씨는 변절하지 않았고, 박근혜에게 경고하는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옥중에 있는 내게도 이해와 존중 보여주길. 아, 최서원이 지금까지 박근혜를 거론한 편지 중에서 가장 난설 편지를 보내줬는데, 아마 이게 더 세지겠죠. 박정희 44주기 추모식에 현직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윤석열 박근혜 만났을 때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국민들을 개들이 취급했냐 내가 많이 짚었잖아요. 이거 보고 칼을 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최서원이고, 최서원이 아니더라도 태극기 들고 박근혜 무죄를 지금까지 외쳤던 변절하지 않은 보수들을 보면요, 이건 정말 협작꾼들이에요. 협작꾼들 저것들은. 근데 또 지금도 박근혜한테 아부에서 한 자리 먹으려는 놈들은 박근혜 위대하다 이거 가지고, 이놈들도 다 때려 죽여야 된다 그랬죠, 제가. 자, 서로에 대해 이해와 존중에 힘을 모아야 산다. 박근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아스팔트 국민들에게 감사의 표시는 하지 않고 일반 국민의 마음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 오전 11시에 저 국힘당 윤석열 떨거지들이 갔고, 약 1시간 반 뒤에 우공당 떨거지들이 갔는데, 우공당의 조원진 그 인간이야 박근혜 뒤통수 치고, 내가 그걸 알겠는데 나머지 태극기 당원들 있지 않냐. 그럼 어차피 조원진이 박근혜 뒤통수 치고 맞았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놈들은 박근혜를 조작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박근혜 탄핵을 시킨 놈들, 김기현이 뭐 다 깔렸잖아요 여기에. 거기서도 희덕거렸던 사람이 조원진이 아무리 뒤통수 쳤어도 거기 가서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따로 부르던지, 조원진 빼고 태극기 운동가를 따로 부르던지, 아니면 바로 박근혜 탄핵무효 운동하다가 헌법재판소 3월 10일 선거 때 길바닥에서 5명이 쓰러져 죽었어요. 헌법재판소로 돌진하다가 경찰에게 얻어맞아가지고요 5명이 즉사했어요, 길바닥에서. 내가 이 얘기하면요 촛불 사람들이 깜짝 놀라. 데모하다가 같은 한날 1시에 5명이 죽었다. 이건 어마어마. 촛불 애들 그 백남기 그 죽음 하나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뜯고 했습니까? 여긴 그냥 5명이 죽었다니까. 경찰에 얻어맞아가지고. 그 자체도 몰라요 촛불 애들은. 그럼 그 유족들이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냐고. 윤석열가 희덕거리고 김경과 희덕거릴 시간에.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지 박근혜는.
나는 그거 안 불렀을 때 내가 박근혜한테 뭐라 안 그런 이유는 칩거. 태극기 안 만나고 그 박근혜 위에 싸우다가 죽은 유족들 안 만나려면 그냥 칩거 했으면 돼. 난 안 나가겠다. 난 솔직히 윤석열이 무섭고 윤석열과 싸우기 어려우니까 그냥 집에서 자숙하고 있겠다. 이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툭 하면 튀어나와가지고 김기현 만나고 윤석열 만나고 희덕거리고 권력자만 만나고 권력 없는 일반 사람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 아마 총선 때까지 계속 튀어나올 텐데 이런 정치나 권력과 관계된 것들만 튀어나올 겁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가슴속에 새겨져 계시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권력도 무너져버린 박 대통령을 위해 나섰던 이들에게 그런 말씀은 가슴 아픈 말씀인지 아시길.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하고 희덕거리고 있는 것 자체가 변절하지 않고 박근혜 무죄를 믿고 7년 동안 싸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죠, 모욕. 인생의 엄청난 모욕이고, 나는 내가 7년 동안 감옥까지 가서 태블릿 조작을 밝히는 입장에서 이 태블릿 진실투쟁을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한 유영아를 옆에 끼고 있는 게 변희재 인생에 대한 어마어마한 모욕이고 그 대가는 분명히 치를 겁니다. 남에게 지금 엄청난 모욕을 주겠는 거야, 박근혜는. 지 권력 해먹으려고, 지 유영아랑 같이. 세상을 세상을 정말 우습게 봐. 제대로 지 노력으로 얻은 게 없다 보니까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는데 내가 보여줄게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최근 JTBC와 연결된 일간지와 JTBC와 연결된 게 아니라 중앙일보는 곧 JTBC랑 똑같은 거지. 왜? 이 사건의 기획을 홍석현이가 했는데 홍석현이 신문에 가서 자서전 게재하면서 평생 상을 바친 나에게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범이면서 8년간 옥중에 있는지 이해와 존중의 마음을 써주길 바라는데 일단 첫째로 태블릿 조작을 밝혀낸 내 입장에서는 그 언론사에 가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나에 대한 모욕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한 개인의 노력이나 진실에 대한 감수성이 하나도 없는 자예요. 지 권력만 챙기는 자예요. 태블릿 조작을 방해했던 유영아를 끼고 태블릿 조작을 했던 그 언론사에 가서 글을 쓰고 있어. 지금도 박근혜는 이걸 받아보고 있어. 이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그러면서도 글로 갔다는 얘기는 변희재를 개 돼지 취급한 거죠. 쟤는 뭐 그냥 밑바닥이 아니냐. 권력 잡고 있는 윤석열, 홍석현하고 같이 가야지. 이 개쓰레기 같은 거, 나 진짜 너 죽어, 진짜. 나 너 같은 인간들 내가 평생 싸워왔는데 너도 똑같은 인간이야, 윤석열의 이런 놈들하고. 너가 갖고 있는 그 하찮은 권력 때문에 네 앞에서 기어다니니까 네가 아주 간이 배받고 나왔나 본데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너는 진짜. 지금 최서원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나하고 똑같이. 최서원도. 사람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예보다도 돈보다 신의와 신념, 의리가 최고의 가치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박 대통령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건 지금 최서원이 말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신의는 서로가 존중과 이해해 줄 때만 가능하지. 나 혼자 신의 지키고 박근혜는 갖다 버렸는데 무슨 신의가 있냐. 이제 내가 했던 모든 삶이 누군가에 짓밟히면 가만 안 두겠다. 지금 내가 박근혜 가만 안 두겠다는 거와 최순실이 박근혜 가만 안 두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지금. 인격을 그냥 짓밟은 거야, 이거 박근혜는. 최서원과 변희재의 인격을. 지금 박근혜가 이 중앙일보에 나가서 최서원 원장이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챙기려고 했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한 제 책임이고, 3자 유탈 입법을 하는데 재판을 그렇게 다 치렀죠. K재단 미르재단은 재판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을 다 치렀고 그걸 다 봤으면서도 최서원이 재단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안 됩니까? 최소한 물론 나도 모든 재판 자료 본 건 아니지만 모든 재판 자료를 보고 책을 3권을 쓴 우종창의 이 책을 보면, 그 증거 자료를 보면 최서원은 K미르 재단에서는 사익을 챙기려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차명진이 그 당시에 이 모든 그 고영태 녹취록을 2,000건을 다 들었는데 차명진도 자기가 모든 증거를 다 들었지만은 최서원이 K미르재단에서 해먹으려고 움직였던 건 없다. 왜 그러냐? 최서원은 이미 독일에서 삼성하고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단 법인에 있는 돈을 가지고 해먹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거는 자기 개인 사업을 삼성하고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굳이 재단에 있는 돈을 그 감시가 많은 그 돈을 건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처음부터 최서원은 정호성으로부터 야 재단 이거 굉장히 잘못 돌아간다. 좀 어떻게 봐달라. 박근혜도 인정하는 그거 좀 봐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알 거 아니야. 최서원이 재단에서 해먹으려고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야지. 박근혜는 최서원이 재단에서 사적 이익을 챙기려 한 적은 없었다. 내가 재판을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든지 아니면 내가 보니까 얘는 내 뒤통수 치고 해먹으려고 그랬다고 얘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쓴 걸 보세요. 사적 이익을 챙기려 했었다면 재판 다 끝났는데 최서원이나 박근혜나 다 끝났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도 챙기려 했었다면 유체이탈합법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지 못한 죄책임이고 사람을 잘못 본 죄야. 내 기준은 박근혜는 인간도 아닌 거야. 저거는. 지금 최서원이 8년째 감옥에 있는데 K미르재단은 하여튼 이거 조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최서원은 삼성하고 독일에서 해먹었을 수 있어도 이건 아니라고 다 주장을 해요. 증거가 없어. 최서원이 K재단에서 해먹으려고 했던 게 오히려 고영태 패거리에 해먹으려는 걸 계속 최서원이 커트합니다. 못하게. 근데 그 정도의 얘기도 안 해줘. 그 정도 얘기도 안 해주고 오히려 최서원이가 덮어 씌워버립니다. 이거. 최 원장이 재단 이사진으로 좋은 사람을 소개할까요? 라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난 이것도 정말 너무 역겨운 게 최서원이 재단 이사진으로 소개한 사람이 별로 없어. 정동춘 하나라고 인정되고 있어. 정동춘 하나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은택이랑 안종범이야. 그리고 사고친 놈들은 다 개쪽 애들이야. 정동춘 이사장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서울대 스포츠학과 박사고 그 사람이 정도는 잘해준 거예요. 안종범이 갖고 진 1대 이사장이 다 개판 친 거를. 이거 박근혜가 알 거 아니야. 이거 알면서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많이 후회해요. 딱 지금 거짓말을 하잖아. 박근혜는. 최서원이 다 마치 개판 치고 해먹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모를 수가 없는데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저딴 거한테 8년 동안 자기 개인 돈 쓰면서 무죄운동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다 짓밟고 있는 거야. 저거는. 자신 없으면 입 닥치고 그냥 자 뇌물죄가 뭡니까? 뇌물죄는 공무원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럼 박근혜가 자기가 뇌물 먹었다고 인정했어요? 자기 안 먹었다 그랬잖아. 그럼 박근혜가 뇌물을 안 먹었는데 최서원이 뇌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공무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뇌물죄가 무죄라고 주장하려면요. 내가 뇌물죄를 안 먹었기 때문에 최서원도 무죄 아니냐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근데 오늘 또 JTBC 중앙일보에 나가서 또 최서원을 깠어요. 또 최서원을 깠어. 그러니까 이자의 이건 뭐냐. 어쨌든 자기에 대한 모든 부정적 평가는 최서원에게 덮어씌우고 가겠다는 겁니다. 사람도 아닌 거죠. 사람도 아닌 거. 이제 와서 보니까 박근혜는 평생 저렇게 산 것 같아. 이미지로 이렇게 유경수 이미지 포장했을 뿐이지 인성 자체가 저렇게 된 인간인 거 아니면 저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은. 근데도 또 박근혜 만세? 죽고 싶은 사람은 박근혜 만세 해봐. 내가 지금 박근혜 가만 안 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죽고 싶으면 박근혜 만세 해. 앞으로. 난 당연히 이 사건을 다 들어 엎어가지고 지금 박근혜가 숨기는 게 뭐냐. K미르재단을 가지고 해먹으려는 자는 최서원이나 안종범이라는 걸 숨기고 있어. 왜? 안종범은 경제수석이잖아요. 최서원은 그냥 자기 가정부인데 어휴 난 가정부를 믿었는데 내가 뒤통수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와 자기하고 매일 만나서 회의하는 경제수석이 재단을 만들어서 해먹고 있었어? 그걸 몰랐어 박근혜는? 무능과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더 큰 문제가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해요. 안종범 얘기를. 거짓말로 지금 자기의 원죄를 숨기려는 거지. 이거 다 들어퍼가지고 나 이제 박근혜가 범죄를 저지른 거는 거의 없어요.
직권남용 이런 거 빼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살려고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 남의 옥살이를 지금 연장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 이제 조우석 씨가 이제 8년째 옥살이하는 그녀 박근혜 견해하겠다. 서운한 마음 넘어 감정 출동 야설까지 보여. 감정 출동이 아니야. 내가 지금 박근혜 가만 안 두겠다는 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야. 해야 되는 일. 박근혜가 거짓말을 하잖아.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박 대통령의 그동안 처신 되돌아봐야. 이게 지금 조우석도 변절했지만 변절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무죄 외친 사람들은 지금 다 거의 웬만하면 다 이런 심정 갖고 있는 거고, 지금도 박근혜 만세 부르겠다는 놈들은 어디서 딴 데서 뭐 하다가 뭔지 모르는 놈들이고. 자, 조우석이 얘기하는데 당신이 최소한에 대해 그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라고 지금까지 확신하는가? 아니, 박근혜가 알 거 아니야. 최소한이가 비선 실세인지 아닌지를. 박근혜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데 최소한이 어떻게 비선 실세가 됩니까? 본인은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며 그런 비선 실세가 아닌 거지. 그럼 그 얘기 해야지. 최소한 비선 실세가 아니다. 기껏해야 자기 모르게 몇 개 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최소한이가 뭐 해먹었는지를. 그래서 벌 받아 마땅하다고 믿으시는가? 이런 대답을 피하고 그냥 최소한에게 덮어씌우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지금 저랑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데. 참. 우리가 박근혜 검증을 똑바로 못했구나, 보수에서. 물론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거나 문재인이가 하는 거나 박근혜가 하는 거나 박근혜가 뭐 특별하게 더 못했다. 이명박이나 문재인이나 윤석열 내놓고 박근혜가 정권을 더 특별하게 운영을 못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죠. 탄핵당했으니까 그렇다? 그건 박근혜의 정무 능력의 치명적인 결함, 그 문제 때문에 온 거고, 지금 이명박이가 탄핵만 안 당했을 뿐이지, 탄핵만 안 당했다 뿐이지 이명박이 그게 국정운영 똑바로 했습니까? 문재인이가 똑바로 했어요. 문재인이가? 나라 완전 반쪽 내버렸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너희 박근혜 몰랐니 알았니 손가락질 할 건 없는 거고, 보수에서 이제 박근혜 가면을 벗겨야 된다. 이거 그냥 놔두면요, 이 사람이 이거 죽을 때까지 대구에 또 아래 틀고 계속 상황 노릇하려고 계속 공작할 사람이에요. 태블릿 조작이 밝혀졌는데도 그 조작을 같이 공무원 유용안에 끼고 다니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의 도덕성이 완전 파탄난 사람이지 이거. 근데 조우석이 그리고 맞아. 지금 조우석뿐이 아니라 중앙일보에 연재하는 회고록은 통찰도 레토릭도 없는 너무 시시한 허접한 쓰레기 같은 글이야. 대통령이 연재하는 회고록이 중앙일보에 유로로 팔리고 있고 내용은 완전 개판이야, 개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박근혜 수준인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가 회고록 써도 이슈도 안 돼. 이슈도 안 돼. 자, 특히 탄핵 사건에 대해서 뭐 진단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대국민 사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조우석이 석방 이후 왜 전광훈 목사, 변희재 대표 등 자신을 위해 고생했던 사람을 찾아니? 아니 근데 전광훈 목사는 탄핵을 찬성한 사람 아닙니까? 전광훈 탄핵을 찬성하니까 이 사람은 낄 거 없는 거고, 변희재를 와서 찾아서 인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유영아를 내 앞에 잡아와야지. 태블릿 조작을 공범인 유영아를 내 앞에 잡아와고 유영아를 내가 두들겨 패서 김한수를 잡아와야지. 김한수도 박근혜 부하아니야.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지금. 나한테 지금 와서 뭐 고맙니 차 한잔하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박근혜는 지금 태블릿 진실을 방해 공작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유영아 정도를 옆에 두고 저러는지 정말 모르겠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유영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고. 엄밀히 말하면 최순실도 제가 지금은 최순실을
억울함을 얘기하지만 저 최순실한테 뒤통수 그냥 맞은 사람이에요. 도와주다가. 내가 최순실이 하는 짓을 보니까 박근혜, 유영하, 최순실 똑같은 수준의 인간들이에요. 똑같은 수준의 인간들. 유유상종. 그러니 친박이란 놈들 치고 정상적인 놈 한 놈이라도 있어? 다 쓰레기지 친박이란 놈들. 아무리 인간 쓰레기들이어도 지금 박근혜는 이것까지는 해야 돼요. 아니 죄 없는이 얘기하기가 그러면은 그냥 최소한 풀어달라 그래 윤석열이한테.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최선을 계속 감옥에 두면서 자기의 세탁을 하려는 것 같아요. 박근혜는 지금. 내가 볼 때 윤석열 지금 저거 겁먹어서 최선 풀어달라면 풀어줄 것 같거든. 근데 박근혜는 최선을 끝까지 감옥에 쳐넣으려는 것 같아. 왜? 자기가 지금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니까 최선이 나와서 안종범 얘기하고 이러면은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더러운 인간이야 더러운 인간. 더 볼 것도 없어 이거는. 저 정도 되는 통찰력이면요 박근혜라는 인간은 다 본 거예요. 이건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만세 부르는 놈들은 내 주위에 오지도 마. 내 주위에 왔다가 정말 같이 끝장날 수 있으니까 내 주위에서 떠나. 박근혜 만세 부르는 놈들은. 자, 김종인 만난 이준석. 김종인은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저는 김종인 씨하고 한 2달 전에 골프를 같이 치고 제가 책도 드렸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정신 멀쩡한 사람입니다. 정신 멀쩡해서 윤석열은 이미 끝났다는 걸 그때부터 간파했고 김종인이 이준석에게 조언했다면 튀어나오라고 조언했겠지. 거기 들어가라 조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김종인 씨도 태블릿 조작이 맞다고 인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책을 읽고 나서. 김종인이 이준석에게 여러 명 만나라 그랬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장래를 결정하려면 사실 저를 만나는 게 제일 정확한 판단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만나야지만. 내가 태블릿으로 이 윤석열을 언제쯤 어떻게 끝낼지를 알아야지 이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러 오면 저는 뭐 조언해 줄 생각이에요. 윤석열로 가면 넌 끝난다. 전권을 받아도 넌 끝난다. 진실의 길로 가라.